마무리되었으므로 제306회 양평군의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부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철호입니다. 오늘 제306회 양평군의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2025년도 출자 출연 기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양평군의 회의규칙 제33조 제2 규정에 따라 윤순옥 의원님과 지민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황순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평군의 의원 윤순옥입니다. 오늘 저는 양평군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회계 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군의 행정 시스템 전반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이를 방치한 집행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개인의 계좌로 빼돌려져 암호화폐 투자 등에 사용된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이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공자금 관리의 미숙함과 4세대 지방재정 시스템의 검증 기능 미완료, 그리고 회계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태만 등 우리 군 행정 전반의 구조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동안 양평구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사건 발생 이후 군수는 일부 직원 대상의 형식적인 특별교육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로서 혼란을 수습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망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12월부터 11개월간 지속된 이 횡령 사건은 회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공사 대금뿐만 아니라 정규료와 공과금까지 포함된 예산을 무려 7억 9,400만 원이나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입니다. 거래처 조작, 금액 조작, 이중 품위 지출, 허위 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직적인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아무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타락을 넘어 양평군 행정 시스템 전반의 부실과 공직기강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건이며 양평군의 신뢰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성실히 일하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까지 부정적 시선으로 보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미온적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입니다. 군수는 즉각 국민 앞에 나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양평군 자율적 내부 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청백이 시스템, 자가진단제도,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부서별 예산 집행 내역을 상시 점검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팀의 역할도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교육으로는 부족합니다. 공직자가 국민의 세금을 다룬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외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공익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공익 제보는 부정과 비리를 막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집행부는 제보자 보호에 대한 확실한 시스템을 마련해 행정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절실합니다. 횡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책무 구조를 명확히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직자에 대한 상시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부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군수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3만 국민들께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명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전체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모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행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양평군의회는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지민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산업 경제 농업 담당 국민의힘 소속 지민희 의원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2일부터 18일간 진행된 제306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모든 일정을 마치고 2024년의 공식적인 의회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양평군의 발전을 위해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주신 황선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전진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그리고 의회 사무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울산위원회는 조금 더 발전하고 활력 넘치는 양평군과 양평군의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정례 기간 동안 동료 의원님들께서 군정 질문을 통해 여러 차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농업 발전 등의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양평군은 농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가 유지되는 지역이고 농업 발전이 곧 양평의 발전이자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의원연구단체인 양평군 6차 산업발전연구회 위원장을 맡아 반년간 6차 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연구단체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연구의 결과물을 활용해서 양평군의 농업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은 국가 산업과 안보의 가장 기본이며 핵심 가치이기에 정부에서는 이미 10년 전인 2014년에 농촌 융복합 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농업, 제조, 가공업, 서비스업을 융합한 농업의 6차 산업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섰습니다. 관련 법률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양평군은 6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하고 군가민이 함께 최고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평군 6차 산업에 대한 3가지 문제와 2가지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들은 3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0년 400만 명이었던 농업인구는 2024년 현재 211만 명으로 감소했으며 농업인구의 52.6%가 65세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양평군도 70% 이상인 농업인이 60세 이상이며 새로운 농업인의 유입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둘째 문제는 농업인 고령화와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경제활동의 온라인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진행된 소비시장의 온라인화로 인해 이미 고령화된 농업인은 새로운 소비시장의 패러다임인 온라인 시대에 적응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판로 확보의 실패로 인해 소득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농업인의 유입 실패로 연결되고 농업 인구의 극적인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문제는 다시 2번째 문제와 맞물립니다. 바로 마케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온라인으로 소비 시장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농산품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은 자본이 부족한 소규모 영농인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예측되었으며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농촌 융복합 산업,
즉 6차 산업이 제시된 것입니다. 여기서 양평군 6차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는 양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의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 등의 농해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농업인의 농해소득 활동을 제고하는 것이 설치 목적입니다. 전국적으로 24년도 기준 106개소가 있으며 경기도는 12개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경기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중 최초로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하였고 19년도 7개소, 24년도 현재는 26개소와 89농가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2차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가 가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보기에 양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는 양평군 농업기술센터의 부속 시설 정도로만 인식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양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참여한 농가나 생산된 2차 가공 상품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예를 보며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농업기술센터와는 별도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독립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가공 절차와 참여 농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 첫 화면에 용인시는 로컬푸드, 소규모 농산물 가공을 연계하여 농업의 6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배치하여 가공센터의 취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순천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의 경우는 상품에 대한 품목 제조 보고를 완료하고 7개 유형의 해썹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유용한 지원은 생산된 상품들에 대해서 센터 홈페이지에 소개하는 방식으로 직간접적인 홍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청주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신규 창업 경영체 31개소, 농업인 가공창업 독립경영체 25개를 육성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이를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주관 2023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양평군 농산물 종합가공지원센터는 경기도 최초로 친환경 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26개소 89농가와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하여 2차 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부속시설 정도로만 알려져 있으며 가공품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순천시 가공센터와 같이 생산품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인 이미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양평군 6차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대안은 지자체 직영 농산물 쇼핑몰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발표한 연간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2022년도 이후 온라인 시장 매출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상품군의 매출 증가율은 26.2%, 증가액은 전년도 대비 2,058억 원으로 온라인 쇼핑 거래액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우리 양평구는 비슷하거나 더 작은 규모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복성구는 현재 인구가 3만 명이지만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쇼핑몰인 복성몰에서 오픈 1년 만에 매출 10억을 달성하였습니다. 각 회원은 1만 명을 돌파하였고 복성군 홈페이지와 복성몰을 병렬 배치하여 신뢰성과 긍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전남 해남군이 지병하는 공익형 온라인 쇼핑몰인 해남미소는 2022년에는 226억 원,
2023년도에는 237억 원의 매출을 보였습니다. 추석 특판 기간에만 24억의 매출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전남 보성군의 쇼핑몰은 보성몰은 2017년에는 4,100만 원의 매출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2억 6천만 원, 2019년에는 4억 1,900만 원, 2023년에는 4억 6,700만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성에 물들다라는 별도의 메뉴를 통해 보성에서 체험하고 가볼 만한 곳, 즉 관광지를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은 이미 온라인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양평 또한 직영 쇼핑몰 사업을 통해 온라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직영 쇼핑몰은 6차 산업 인증 경영체를 포함한 양평군 농가를 중심으로 1차 농산물과 2차 가공상품이 중심이 되어 3차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홍보와 마케팅을 하고 온라인으로 양평의 농산물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양평군이 직영으로 운영하여 판매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양평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야 쇼핑몰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관광입니다. 우리 양평은 천혜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친환경 농산물과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름다운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농산물 자원도 가공제품 자원도 관광 자원마저도 함께 하지 못한 채 각자 도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평의 논밭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이 자라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들이 만들어집니다. 민간에서는 유익하고 추억 가득한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산야와 남한강도 있습니다. 양평군은 이제 이 구슬들을 깨어서 고배를 만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독립적인 홈페이지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 생산품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직영 농산물 쇼핑몰은 상품 기획과 운영, 그리고 전문적인 마케팅을 통해 로컬 푸드점의 활성화, 양평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나아가 관광 자원을 홍보, 소개함으로써 한자리에서 양평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양평은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무궁무진한 고장입니다. 양평의 민간이 합심하여 이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어제보다 그리고 오늘보다 나아진 발전된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자 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네, 예산결산 윤순옥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승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원 여러분, 제306회 양평군의 제2차 정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순옥입니다. 금번 정례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송진욱 간사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양평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출자 출연 계획안 등 5건입니다. 먼저 2024년도 출자 출연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2025년도 출자 출연 대상 10개 단체에 47억 4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의 기금 운영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액은 2024년도 말 현재에 653억 8,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기금 운영 계획안은
2025년도에는 기금 수입으로 96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기금 지출은 194억 2,700만 원으로 예정되며 2025년도 말에는 97억 9,100만 원이 감액된 555억 9,200만 원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평군 박물관 조성 인접부지 매입, 군청사 행복식당 증축, 망미일리 게이트볼장 부지 매입,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매입, 양서면 신혼일이 마을에 간 신축, 처군면 청드림센터 신축 계획, 지평면 마을 공동 부지 매입, 총 7건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한강수계 관리기금 광역주민지원사업계획안은 이 계획안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시행 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주민지원 사업비 134억 6천만 원에서 군 공동사업 7개 사업 32억 9,900만 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이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고 양평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8억 1천만 원, 2.45% 감액된 9,066억 9,100만 원이며 일반에게 예산 규모는 7,908억 8,500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1억 9,500만 원 7.21% 증액되었으며 특별에게 예산 규모는 1,158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0억 600만 원 39.6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요구액에 대하여는 불효불급한 경비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과다 책정된 예산을 감액하여 본 특별위원회가 면밀하게 심사한 끝에 22건에 6억 1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삭감 내역으로는 행정예고 수수료, 인터넷 배너 광고료, 양평 소식지 제작, 국민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포함한 22건에 6억 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은 특별회계별로 설치된 목적 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후에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강화하고 국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SOC 사업에 투자하며 동서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체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위주 두터운 사회복지 사업에 적극 지원하며 지방 세수 추계의 정확한 분석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 정책 사업이 적정히 반영되고 국가 정책 사업 이외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자체 사업도 적극 발굴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장기 사업은 건물 신축이나 토지 매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종합적인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사업의 지연과 포기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는 이율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기를 잘 조정하여 계획된 공정에 맞추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서 및 군면에서 요구되는 동일한 사업은 주간 부서에서 통합하여 추진하시고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함선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해야 하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와 토론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출연 계획안을 예산결산안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광역주민지원사업 계획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지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양평 분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2024년 12월 2일부터 시작하여 오늘까지 18일 동안 본정 질문과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본정 질문과 내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 동안 성심을 다해 임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분정 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여 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의회에서도 이번 정례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는 물론 2025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해 양평군 발전과 국민에게 만족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군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분 여러분들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2025년 을사년 청사의 해입니다. 푸른 뱀의 지혜로움으로 희망찬 새해 더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평군 발전을 위해 공식에 헌신하시고 퇴직을 앞두고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하여 이번 정례회를 빛내주신 지주영 부군수님과 최인성 문화복지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 큰 노고에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306회 양평군의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탄하겠습니다. 탄회를 선포합니다.